자, 배출가스 규제 문제가 많죠. 최근에 배출가스 규제에 관련돼서 좀 뉴스도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먼저 따지고 들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전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력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독일 뭐 다른 유럽 유럽 안에 독일이 들어가지만 일본 뭐 근데 뭐 일본은 우리나라 디젤차가 안 들어왔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력이 독삼사보다 기술력이 좋다를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 내용이 일부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벤츠 또는 BMW 특히나 여기서 디젤 엔진 네 기술력에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현직 모든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고 현대자동차 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2000cc 기준 190마력에 토크 40점 몇 점점점 연비 평균 뭐 13에서 15 왔다리 갔다리 나와. 현대자동차도 현재 이렇게 나오죠. 기술력은 얘네가 더 높은데 배기량과 마력과 토크와 연비가 비슷해요. 근데 얘네가 기술력이 훨씬 좋아. 소재도 훨씬 좋아. 냉각 계통도 얘네가 훨씬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배출가스를 다 걸리고 있어. 근데 배출가스의 규제는 어느 나라를 따르죠? 전 세계에 3대 규정이 있죠. 규제. 배출가스, 소음, 안전규제. 요 세 가지를 합격을 해야 자동차는 번호판을 답니다. 외국에서 차 직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출가스 규제 뭐라 그래요? 우리 유로라는 말 쓰잖아요. 유로.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소음 규제 어디 따라가요? 캘리포니아 그가 어디 있더라?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로 있었던 그 동네. 캘리포니아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는 뉴올리언즈에 살아갖고 다른 주를 잘 몰라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소음은 그쪽의 규제치를 따라가죠. 안전규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안전규제를 따라갑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방 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규제치를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는 각 대륙에 장점을 갖고 있는 대륙 거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배출가스는 유럽, 소음은 미국, 안전규제는 일본 거를 가져다가 요렇게 우리나라가 해요. 그러면 배출가스 규제는 유로를 따라가니까 유럽 거를 따라간단 말이지. 이런 차들이 유럽에서 배출가스 규제를 예전에 폭스바겐 뭐 걸리고 했었어. 근데 현재는 얘네가 지금 그게 안 걸렸어. 근데 만약에 현재 얘네가 이게 걸리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수입차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걸고 넘어지죠. 나는 좀 너무 심했다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폭스바겐이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몇 년 동안 아예 대리점에서 차를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규제를 주고 벌금을 매기고 폭스바겐이 잘못했으면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주인한테 벌금을 때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에 벌금을 때리고 과징금을 매겨서 그 차를 샀던 피해자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오염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별로 못하면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딜러들 다 때려잡아. 딜러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딜러십은 누가 차렸어? 우리나라 사람이 차렸잖아요. 근데 2년씩 판매 금지를 때려버리면 다 죽으라는 거지. 아니 정작 배출가스를 속인 애들은 폭스바겐 본사인데 왜 차를 팔고 있는 딜러들을 잡아족치냐고. 딜러들이 엔진 만들었어요? 참존이나 뭐 또 아우디 뭐 코오롱이나 이런 애들이 아우디 딜러십 갖고 있잖아. 걔네들이 배출가스 조작했냐고.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독일에 있는 애들 미국처럼 연방법으로 해서 걔네 본사한테 벌금 때려
벌금 때리고 걔네한테 배상금 받아내서 사람들한테 보상금 주고 환경개선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배상은 못 받으면서 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냐고요. 왜? 자, 그래서 죽였어. 배출가스 속였으니까 죽였단 말이야. 그럼 공정하게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현대기아 자동차 디젤차가 배출가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있으면 눈 더 맵고 코 더 매운데? 왜 걔네들은 안 걸리는데 내가 봤을 때 얘네는 안 나오는데 얘네는 왜 걸리는 거야? 그 국토부 조사처럼 얘네는 주행 중에 조작한 게 나중에 걸렸다. 그럼 현대는 주행 중에 조작 안 해? 현대도 조작하니까 똑같이 190마력 나오고 토크 40마력 나오고 토크 40 나오고 연비 13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엔진인데 얘네는 나오고 얘네 안 나오게 하려면 얘네가 이 수치가 안 나와야지. 현대자동차는 이 수치가 나오는데 똑같이. 현대기아 디젤차는 왜? 그럼 나는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준 잣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업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외국 애들도 다 지네 나라 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누가 지네 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이 공격을 해.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우리는 현대기아를 두둔하고 조금 실수했을 때 봐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배출가스는 환경 오염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봐주더라도 이런 거는 공정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똑같이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언제 현대기아 내가 죽이자 그래요? 배출가스가 문제가 되면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게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그래서 내가 박병일 명장님한테 몇 번 전화했더니 명장님이 야, 노 사장 근데 그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어? 야, 노 사장 내가 이따 저기 앉아서 전화해 볼게요. 야, 노 사장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현대에서 옛날에 뭐 고소 들어왔을 때 나는 이렇게 버텼는데 자네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명장님 저는 이미 어떤 씹새끼들 때문에 이미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놈이 무서운 게 없는 거 아시죠? 저는 불공정을 보고는 못 참겠습니다. 가시죠. 명장님이 자네 감당할 수 있겠어? 명장님이나 걱정하시죠. 명장님 명예도 많이 떨어지셔. 뭐야 임마? 명장님 명예도 많이 떨어지셨던데요. 이 새끼라 막 이래갖고 명장님하고 극적인 타결을 보면서 명장님과 함께 노 사장이 1급 굉장히 규모가 큰 공업사에서 최첨단의 배출가스 장비를 가지고 국산차와 수입차를 같은 조건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현재 2020년이죠. 내가 의심되는 차들이 2017년부터 18년에 팔렸던 2000cc하고 2200cc 디젤이에요. 키로수는 너무 많으면 또 얘네들이 딴지를 걸 게 분명하니까 한 4만 킬로 미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출고된 2000cc 디젤 4만 킬로 미만의 오너분들은 저한테 주저없이 카톡이나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판에 지원 참가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응당 대가는 없습니다. 이런 거 대가 주고 하면 안 되겠죠? 부패하겠죠? 대가는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오시고 본인 돈으로 밥 사드셔야 됩니다. 뭐 조금 기분 좋으면 제가 뭐 메가스마일 칫솔 하나 정도는 드릴게. 응?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가는 없기 때문에 2017년과 18년 사이에 출고됐던 2000cc의 디젤 4만 킬로 미만의 차주분들 본인의 차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할게요.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차와 특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아우디, 폭스바겐 오너들 참여 좀 해주시고요. 요번에 벤츠 걸렸죠. 과징금 800억 맞았는데 벤츠, BMW 오너들 당연히 들어와야죠. 더불어 유럽의 푸조, 시트로렌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젤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현대기아차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이견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는 현대자동차 편에 쓸 거고요. 하지만 메이저 제조사로부터 협찬밀 후원을 모집하는 노 사장이 이걸 빌미로 뭐 수입차량 어떻게 해보겠다 등의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협찬 및 후원을 모집하고 절찬리에 모집 중에 있으며 저는 후원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고 영혼을 던져서 확 빨아버릴 겁니다. 빨아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점을 부각시키겠죠. 나쁜 점은 조금 약하게. 그리고 수입 제조사 판매사들 영업사원이나 이런 애로사항 남의 나라에 와서
어떤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대신해서 보이스를 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는 미국을 진출하죠. 미국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차를 파는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자국민을 차별하지 않는지 조사를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미국 시장에 뿌릴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 브랜드들을 여론으로 공격했다면 똑같이 현대도 외국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봐야죠. 남한테 무언가를 가해했다면 자기도 그걸 받아보면 알아요. 이게 상당히 좋지 않구나라고. 저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전달을 할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놨고요. 주변에 영어를 잘하시는 외국인 여자분만 이제 섭외가 되면 모든 준비 끝나면 나머지는 다 준비가 끝났고, 근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는 누구랑 짬짬이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도전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접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에 리뷰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에 도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병희 명장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기다려보세요.